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절감을 하신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역시 하이브리드를 LPG로 구조 변경을 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네요. 안녕? 난 티티. 친환경 세상으로 따라와봐. 바나나를 원해? 이원해. 상쾌한 드라이브 원해? 이원해. 친환경 세상 원해? 이원해. 이원.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대표 친환경 차량이죠. 바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근데 이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LPG로 개조하신 오너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보러 왔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20년식 니로 하이브리드형이고요. 2020년 6월에 차를 구매해서 8월에 LPG 구조 변경을 하고 현재 3만 킬로 주행을 하고 있는 김건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 니로 차량이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아예 전기차 모델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가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좀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구매 가격 자체가 워낙에 고가에 상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매하는데 좀 비용의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비가 좋기로 유명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또 LPG로 개조까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LPG 구조 변경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일단 배기가스도 적게 나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유가 자체가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구조 변경을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디서 가격은 또 어떻게 개조를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경기도 용인의 로턴이라는 회사에서 구조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297만 원에 구조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개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체 인젝션 분사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트렁크에 이제 LPG 탱크를 매립을 해서 구조 변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시동 걸거나 할 때 좀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으세요? 겨울철에는 일단 시동이 걸릴 때 가솔린으로 먼저 시동이 걸린 이후에 이제 LPG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엔진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LPG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동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안쪽에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아, 진짜 이 아래쪽으로 탱크가 들어가니까 트렁크 공간은 똑같네요. 네, 더 똑같아요. 올라오거나 하지도 않았죠. 네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이게 원래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 건가요? 판으로 안전하게 한 번 더 보호 차원에서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탱크를 저희가 뭐 보거나 할 수는 없네요. 네, 맞아요. 그럼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용량은 현재 59리터짜리 LPG 탱크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한 47, 48리터까지는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트렁크에 이렇게 매트를 다 깔아 놓으셨네요? 네, 제가 차박 캠핑을 즐겨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 매트도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아, 이게 LPG 탱크가 어차피 이 안쪽으로 매립이 되는 거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을 쓰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원래 차박을 또 좋아하시는데 차박이나 캠핑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네요. 네,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셨는데 니로 디자인 때문에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일단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주간주행 등이 수평이었던 것이 화살촉 모양으로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제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가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시동용 배터리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통합 배터리 팩이라고 해서 지금 2열 시트 아래에 배터리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방전이라든지 배터리 교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어쨌든 LPG로 변경을 하셨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일 때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EV 모드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일단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엔진 자체가 1.6 1600cc 엔진이다 보니까 힘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기 모터가 힘을 약간 보태주다 보니까 고속 주행도 안정감 있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용함이 LPG로 바꾼 후에도 여전한가요? 예, 여전합니다. 여전하고요. 그 LPG하고 가솔린으로 변경되었을 때도 그렇게 큰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봐도 돼요. 네. 그러면 이걸로 바꾸고 나서의 장점은 뭘까요?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충전소에 왔을 때 일단 직원분들이 LPG 차량이 아닌데 충전소를 왔으니까 좀 헤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아, 저 차가 왜 LPG 충전소에 왔지?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직원분께 이거 구조 변경을 하는 LPG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충전을 하면서도 계속 둘러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PG가 이제 다 소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솔린이 일단 어느 정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충전소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어요. LPG 충전소가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어요. 네, 맞아요. 드라이브 모드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두 가지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는 어떤가요? 좀 궁금한데?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엑셀의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 좀 쉬우실 한번 거예요. 해볼까요? 네, 일단은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전환을 하듯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주행을 하면 되는데요. 속도감이 좀 엔진 미션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빨라진다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그럼 이게 LPG로 개조하고 나서 주행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제가 2개월 동안 이제 가솔린으로 주행을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LPG 구조 변경하고 나서도 출력에 있어서 90에서 95% 정도 출력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엑셀을 밟을 때 약간 그 정도의 미미한 정도는 이제 밟아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으세요. 조금 더 밟아야 되긴 하는군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니로 하이브리드 리뷰들을 보니까 많은 오너분들이 조금 하부에서 진동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구조 변경하면서 무게 밸런스 자체가 트렁크 부분에 LPG 탱크가 매립이 되어야 보니까 엔진하고 이제 뒷부분에 LPG 탱크하고 무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LPG 개조를 하고 무게 배분이 더 좋아져서 그 잔진동이 좀 덜해졌군요. 일단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도 좀 더 드는 것도 있기도 해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저속에서의 승차감이나 회생제동 느낌은 좀 어떠세요? 저속에서는 거의 EV 모드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더 조용하게 거의 전기차 느낌으로 주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다 보니까 속도 방지턱이 좀 많은 편이에요. 속도 방지턱을 넘어갈 때 회생제동 레벨을 1로 설정을 해놓고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제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 방지턱을 넘어갈 때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방지턱을 속도를 조절하면서 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생제동으로. 네. 근데 이게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LPG를 개조했잖아요. 네. 그럼 막 가솔린으로 가다가 또 전기 모드로 바뀌었다가 LPG로 또 바뀌었다가 약간 이질감은 안 드나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을 할 때 워낙에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운전 초반부에 가솔린에서 LPG로 변경될 때 핸들에서 약간의 잔진동만 살짝 느껴질 뿐이지, 그런데 이마저도 제가 유보 어플을 이용을 해서 원격 시동을 걸다 보니까 그런 이질감도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어차피 겨울에도 시동을 미리 이제 어플로 켜놓으니까 엔진이 예열이 돼서 잔진동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LPG로 변경했는데 에너지 흐름도가 그대로 떠 있긴 하네요. 현재 엔진이 구동이 된다 하더라도 가솔린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 LPG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의미가 없구나. 네. 그냥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떠 있는 거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유류비일 것 같아요.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 제가 2달 동안 가솔린으로 운행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한 5만 원 정도를 주유를 했을 경우에 한 700km 중반 정도를 주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조 변경 후에는 1회 충전을 하게 되면 약 4만 원 정도가 충전이 되는데, 최대 봄에 주행을 했을 때는 940km까지 주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800 후반대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700 중반 킬로 정도까지 주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 달로 치면은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된 걸까요? 비용으로 딱 알고 싶어서. 평일에는 20에서 25km 정도 주행을 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차박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행 기준으로 200에서 300km 정도 주행을 해요. 제가 하이브리드 시절에는 월 평균 한 10만 원 정도에서 많게 주유를 했을 때는 15만 원 정도를 주유를 했었는데, 구조 변경하고 나서는 많이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5만 원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거의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럼 LPG 개조 후에 제일 만족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무엇보다도 유류비 절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 변경 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유류비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제가 LPG 개조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뭐 많이 이제 절약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절감을 했는데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절감을 하신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역시 하이브리드를 LPG로 구조 변경을 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럼 이 하이브리드를 LPG로 구조 변경을 하는 걸 어떤 분들께 추천하실까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인 분들이거나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구조 변경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1호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개조차를 많이 만나봤지만 하이브리드를 그 다음에 LPG로 이렇게 개조를 하니까 유류비 차이가 엄청난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조 비용이 더 비싸거나 하지도 않으니까 이 개조 비용을 유류비 절감으로 회수하는 게 제일 빠른 차량 아닐까 싶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도 이 LPG 개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렌지 테레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